네, 지치고 바쁜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오아시스와 같은 순서입니다. 10시 10분의 묘미, 이한영의 딱 이거. 오늘도 이한영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수요일입니다. 또 지칠 때 저희가 또 힘을 불어 넣어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떤 이야기 할까요? 근데 요즘 알게 모르게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머리 아프는데요.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엔화거든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럼 이 얘기 한번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엔화가 계속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일본이 돈을 풀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치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인데 5월 달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원엔이 기준이 보면 800원대 들어갔다 그래서 뭐 크다다 뭐는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어저께 보면 원엔이 다시 1,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건 원이랑 엔이랑 달러 기준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게 30년, 40년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약했다가요. 프라자비라는 걸 거치면서 쭉 아주 엔화 초강세가 왔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잠깐 슬금슬금해서 약해졌다가 다시 좀 슬금슬금하면서 네. 엔화가 다시 강세 국면을 가고 있거든요. 아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뭔가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단시간에 엔화가 치고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겨울에 일본 여행 가고 싶었는데 좀 타이밍 놓친 것 같네요. 일단 빨리 가셔야죠. 전 출장도 지난달에 딱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원엔 기준 보면 제가 은행에서 바꿀 때 한 네. 920원 했거든요. 여기 1,000원이잖아요. 돈 버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10,000원 정도 남겨 있거든요. 뭐 몰라갖고 이거 다니까 저 쫓아다니셔도 되는 건데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네.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말씀드렸다시피요. 왜 그러냐를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주변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통화 가치가 급속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사안이라는 요구와 얘기되는 일본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원엔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 딱 갔을 때 여기 보이는 거가 900원이 아래로 갔을 때인데요. 네. 지금 슬금슬금 1,000원까지 막 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딱 1,000원 찍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더라도 엔화에 대한 강세에 따른 어떤 변화 이런 걸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신호가 나올 때마다요. 엔캐리 자금의 청산으로 인해서 엔화가 재매수될 것이다. 듣기만 해도 어렵죠, 여러분. 저도 매번 나와도 헷갈리는데 이 캐리 청산 이야기 정확히 좀 하고 갈게요. 그게 뭡니까? 개념부터 좀 잡아주세요. 이거 약간 어려운데요.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려운데 쉽게 네.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뭔가 좀 다른 나라 돈을 자기 돈을 갖고 다른 나라에 이득이 네. 날 것 같아도 바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의 금리 원화를 갖고 아주 금리가 높은 나라로 바꿔갖고 화폐를 네. 바꿔갖고 이제 투자하는 거 되겠고요. 이거는 그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화폐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갔다가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게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일반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엔화를 갖고 시작했으면 엔 캐리, 네. 또 달러를 시작하면 달러 캐리, 유로면 유로 캐리. 우리나라도 언젠가 제가 원화 캐리 트레이딩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가 중에서도 중국이다, 미국이다, 일본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결국 원화 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지금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 놓고 봤을 때는 이 엔화 강세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캐리 트레이딩이 계속 너무 엔화 캐리다 이런 게 촉발되고 이러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불안불안하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 요동치니까 불안불안하지만 그걸 좀 내부적으로 좀 좁혀서 보면 업종이나 종목별로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나빠지는 것도 있고 이건 모든 업종이나 똑같을 수는 없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에 먹고 사는 나라고 특히 수출 중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쪽 자동차. 상대적으로 이제 딱 보면 누구나 다 자동차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정확히 지금 엔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매력 부각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네. 그럼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거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오늘 모처럼 일본의 주식시장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본 3사라는 건 토요타, 닛산, 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죠. 2012년 정확히 2012년부터요.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 이걸 아래를 보는 걸 약간 푸르게 나온 거가 이것이 엔과 달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엔화가 상대적으로 58% 정도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만큼 같이 올라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정확히 토요타가 150%, 140% 가까이 주가 올라갔고요. 혼다랑 닛산도 각각 50에서 8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도유다가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는 네. 정확히 맞는 얘기다 보는 거고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졌을 때 우리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논리적인 설득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화 강세 수혜 섹터가 자동차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앞서 여행도 생각했던 것처럼 네. 여행이나 뭐 이런 쪽 음식료, 이런 엔터 쪽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일본에서 그 원자력 문제 난 다음에 네. 한국 음식들, 한국의 뭐 김이라든가 뭐 김 이런 거 많이 K푸드 네, 유명해요. K푸드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음식료 관련주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쪽 보면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여행주는 말씀하셨는데 여행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은 좀 빨리 네. 가셔야 돼요. 어허. 일본에 가시려면 왜 더 올라가기 전에 네. 가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그동안 올라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역으로 58%가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못 왔거든요. 네. 이게 정말 강해지면 일본 사람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한국 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배영준 씨 결혼할 때 엄청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혹시라도 애 낳고 그러면 배용준 씨가요? 네, 출산을. 아니 와이프가 낳겠죠. 네네. 그래서 조리건 뭐건 파티하면 엄청나게 올 수 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일본 사람 많이 올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SM이나 YG 엔터 같은 거 보면 SM은 동방신기인가요? 일본의 한류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빅뱅 같은 YG 빅뱅 그리고 위너도 일본에서 엄청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수입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죠. 물론 중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엔터 관련주 좀 보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휴가 다 끝났는데 일본 여행 가려면 빨리 가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네. 사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목군 여러 섹터 종목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한 종목을 오늘은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항영 따기거의 탑픽 종목 어떤 거 제시하십니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엔화 강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뱅이라든가요, 위너 뭐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빅뱅 좋아요. 네. 네. YG도 그 위너 있죠, 위너. 네. 그래서 그 친구들 해갖고 일본에서도 워낙 인기 좋으니까 분명히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엔화랑 상관없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음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강화 이건 큰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YG가 됐고 이거는 뭐 로엔 이런 거 있죠. 아이유가 네. 있고 YG, 로엔 이런 것들 SM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음원의 지적 재산이 강화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죠. 그래서 옷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먹거리도 하잖아요. 뭐 돼지고기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신사업. 네, 네. 신사업을 하는 거고 특히 YG 엔터 말고 YG가 또 자회사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YG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가 전혀 안 올라갔거든요. 이게 예전에 피닉스 PD인가 그럴 텐데 이름이 바뀌어갖고 YG 엔터로 좀 옮겨가는 소속 그룹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것도 하여튼 YG 관련주 한번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엔화 강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아볼 만한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은 엔화 강세 속에서 이 지적재산권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며 YG 엔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